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전세 속으로 좀 더 에이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전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두 개의 판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결론이 상반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갑이 소유자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진즉해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갑이 이제 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면서 집을 비워주는 게 아니라 갑이 계속 눌러 살면서 임차인이 된 겁니다. 전세 계약을 쓴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은 이때 갑이 팔아먹고 매매대금 챙겼습니다. 매매대금 챙기면서 또 이전 등기를 하면서 잔금 받으면서 이전 등기를 하면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럽시다. 갑은 두 가지를 챙겼습니다. 매매대금 다 받았습니다. 또 은행에서 융자를 뺄 때 거의 매매대금에 가까운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된 거예요.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은 갑의 전세금을 먼저 배당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당권이 우선해야 될까요? 판례는 저당권이 우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저당권은 법리적으로만 말하면 신청 이래, 즉 매매대금 잔금 이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등기가 넘어간 그 다음 날, 그때야 대항력이 충족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임대차 계약을 미리 썼다 하더라도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갑은 소유자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되는, 즉 등기가 넘어가는 다음 날에야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때는 거래의 안전을 더 우선시한다. 즉 임차인 보호보다 거래 안전이 우선이다. 왜 그런가? 은행이 갑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소유자로 알고 빌려줬습니다. 임차인인지 몰랐습니다. 왜? 등기가 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거래의 안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보다 거래 안전을 우선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이 소유자인데 병이 갑에게 세를 내줬던 겁니다. 그런데 갑은 자기가 살지를 않고 또 을한테 세를 내줬어요. 이럴 때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은 병에 대하여는 임차인, 이고 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하고 갑의 계약을 임대차라고 말하고 갑하고 을의 계약을 전대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민법 629조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목적물을,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즉 전대입니다. 전대 한다든지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네가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너 소유자 병하고 약속한 곳이 있지 다른 사람한테 세내준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LH나 SH에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공공임대라는 겁니다. 공공임대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SH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뭐 10년 이상 거주자 뭐 이렇게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네가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세내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약관에 딱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사시오.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무단 전대하거나 양도, 임차권 양도하면은 회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면은 민간 임대가 아주 성행한 겁니다.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한 5년 살아보고 5년 된 뒤에는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회사,
민간 임대 회사로부터 갑이 임차를 했습니다.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갑이 직접 살지를 않고 을한테 세를 내줬어요. 그런데 5년 뒤에 병 회사, 임대회사입니다. 민간 임대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분양받았다. 5년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이랬을 때는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 등기상 명의자가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을은 이제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된 겁니다. 조금 실질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갑이 소유권 취득하자 말자 법무사 시켜가지고 그날 용자를 뺐다 그럽시다. 은행에서 용자를 뺐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날 이제 을은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 날에야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은행보다도 저당권자보다도 전차인에서 임차인이 된 을을 우선시킨다 그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을의 입장은 전입신고 다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다 돼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명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는데 달라진 것은 갑이 임차인에서 소유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말이죠. 이때는 을은 갑이 소유자가 되자 말자 대항력 요건을 취득한다. 이 길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닙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누구를 우선시킬 거냐? 저당권자, 갑한테 돈 빌려준 은행 아니고 전차인이다가 임차인이 돼버린 을을 우선시킨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전자하고 다릅니다. 을은 임차인으로서의 공시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세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런 거 다 돼 있습니다. 모든 조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로부터 이게 임차하게 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판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자마자가 빠를까요? 저당권 설정이 빠를까요? 저당권 설정은 아무래도 신청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하자마자가 빠르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거래의 안전보다도 임차인, 을을 말합니다. 임차권 보호가 우선한다라는 거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좌는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하나를 똑 띄워봐가지고는 실력이 안 늘어납니다. 계속 시청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 만족했거든 좋아요하고 구독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